네, 계속해서 기조 연설을 해주실 한 분을 더 모셔볼 텐데요. 바로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공공부문의 윤정원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Leading the New Norm of Cloud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생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그다음에 기업에 계신 분들. 오케이. 개발자이신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AWS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텐데 사실 AWS가 클라우드 기술을 많이 선도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AWS가 어떤 회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트렌딩을 이끌어 가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것 위주로 제너럴하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익숙한 화면이죠. 저런 서버 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이제 클라우드로 바뀌었죠. 아마존에서 클라우드는 AWS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유닛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처럼 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의 여러 기업이 있는 것처럼 아마존 내에도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이 물류 산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그래서 항공 물류를 운송하는 항공회사예요. 네, 아마존 프라임 에어처럼 물류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유튜브처럼 아마존도 트위치라는 이 플랫폼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그래서 트위치도 있고 프라임 비디오, 넷플릭스 같은 프라임 비디오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의 중심에 AWS가 사실 든든히 받쳐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기술 경험을 클라우드로 가지고 있고 사실 AI는 클라우드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받쳐주는 단단한 기술이 클라우드로 돼 있고 AWS는 AI부터 가장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트너에서 선정한 클라우드 리더로 11년 연속 현재 1위로 되어 있고 사실 클라우드를 AWS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리딩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 인프라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리전이라는 단위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서울 리전이 있죠. 서울 리전 안에 4개의 가용 영역이 있어요. 가용 영역을 Availability Zone이라고 그래서 AZ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개의 가용 영역이 있고 1개 가용 영역에 복수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1개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그 웬만한 기업의 데이터 센터보다도 훨씬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7개의 리전이 있고 8개를 현재 추가로 짓고 있고요. 가용 영역이 87개, 그 다음에 410개가 넘는 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인프라로는 가장 방대하고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인프라를 지금 아마 투자를 해서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반도체 산업 못지않은 양의 돈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에 관한 서비스, DB에 관한 부분, AI, ML, 그 다음에 IoT에 관한 부분, 5G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쉽게 AWS 홈페이지에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기술은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겠다기보다는 90%가 고객이 요구한 기술이에요.
고객의 그 기술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만들어준다는 점이 다른 기업들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많거든요. 근데 AWS는 꾸준히 그것을 딜리버리 해줬다는 데에 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0여 개국에 100만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삼성, LG, 현대, 삼성중공업, 무슨 쿠팡, 다양한 기업들이, 배달의 민족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해외에도 파이자, 제너럴 일렉트릭, 락히드 마틴부터 해갖고 사실상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중에서 AWS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는 저희가 이제 그 커머셜 섹터하고 퍼블릭 섹터로 비즈니스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퍼블릭 섹터는 정부나 공사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방송, 교육, 그다음에 방산, 여러 가지 그 공익성을 띠는 비즈니스를 저희는 이제 공공 섹터라 부르고요. 공공 쪽에도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나 금융보안원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또 에듀텍 기업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 파트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충 10만이 넘는 그 파트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파트너들이 AWS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트너 기업들이 AWS 못지않게 큰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플렁크나 팔란티어나, 그죠? 또는 태블로, 세일즈포스닷컴 이런 데가 전부 다 AWS 플랫폼을 쓰는 기업들이고, 파트너로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또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AWS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AWS가 또 파트너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AWS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리인벤트가 했는데, 우리가 다른 인터내셔널 ICT 관련된 이벤트와는 달리 AWS 하는 리인벤트 같은 경우에는 AWS 혼자 하는 행사예요. 단일 기업 행사인데 2019년도에 이미 8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참가를 하셨고요. 또 Reinforce라고 해서 시큐리티만 중점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세계에서 보안 관련된 인증을 가장 많이 획득한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인도, 일본,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보안 인증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클라우드 및 플랫폼에서의 보안을 논의를 하는 자리가 Reinforce고, Remars는 AI, ML만 전문으로 하는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보틱스, 애널리틱스 이런 쪽 관련해 갖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오셔서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서울 서밋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이미 10,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셨고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퍼블릭 섹터 서밋, 공공적 서밋에도 2019년에 12,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많은 리더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94% 이상의 리더가 팬데믹 때문에 클라우드의 전환이 평균 29개월 이상 가속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그 플랫폼을 사용한 비즈니스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15년에 저희가 서비스 발표를 했는데 그때 722개의 서비스가 발표가 됐었는데 2020년에는 2,757개의 서비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동차로 치면 완성차 업체가 아니고 부품 업체예요. 그래서 많은 레고 블락을 그 커스터머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커스터머들은 그 레고 블락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블락들을 제공을 하면 할수록 커스터머들의 이노베이션이 더 향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중에 이제 그 다양한 기술 혁신이 있는데 몇 가지 좀 괄목할 만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AWS는 그 가장 뛰어난 기술이 바로 하이퍼바이저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로 하이퍼바이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는 시큐리티 관련된 칩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가장 그 뛰어난 하이퍼바이저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세서도 이미 저희는 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는 인프런시아 같은 경우는 AI 전용 칩이에요. 그래서 알렉사 같은데 알렉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내추럴 랭귀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인프런시아를 활용을 하면 대략 알렉사의 반응 타임이 25% 이상 향상된다 그래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고요. 트레니움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 쪽에 전문화된 칩입니다. 그리고 그라비톤 같은 경우는 이미 2는 이미 서비스가 나와 있지만 3 같은 경우는 이게 그 ARM 프로세서예요. Advanced Risk Machine 프로세서고요. 그라비톤 2도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2 대비해서 25% 향상이 됐어요. 향상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가 그만큼 이 적은 컴퓨팅을 사도 빠르게 계산해 줄 수 있고 적은 양의 전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을 절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그 AI ML은 AWS 같은 경우는 대충 3레이어로 AI ML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플랫폼 기반의 AI ML은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이 이런 머신러닝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퍼스트 티어가 있고요. 전 세계 개발자의 또는 클라우드에서 구동되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가 각각 92%, 91% 이상이 AWS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거의 디팩토 스탠다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컨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마들링이 되어 있고 데이터를 가져서 손쉽게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합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전혀 쓰지 않고 바로 디플로이가 가능한 AIML 플랫폼으로 볼 수 있고요.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화성의 로보 있죠. 로보에도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저의 그 시스템이 되겠고요. 서비스가 되겠고, 떨드 레이어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보이스를 레코그나이징 한다든지 얼굴을 레코그나이징 한다든지 텍스트를 레코그나이징 한다든지 이런 엔드 단의 AI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파퓰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많은 데이터들을 AWS 같은 경우는 S3라는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써요. 근데 이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때 AWS의 장점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쉽게 저장해서 모아서 쓸 수 있다. 그게 보이스에 관한 데이터든 또 무슨 이미지에 관한 데이터든 굉장히 쉽게 저장해서 쓸 수 있고, 그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라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집합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애널리틱도 하고 머신러닝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것 등이 굉장히 많은 기업과 기관과 정부에서 AWS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만여 개의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요.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소라든지 또는 락히드 마틴 같은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각각 자기의 데이터 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데가 들어와서 활발하게 오픈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AIML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백신 업체는 모더나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서 배송까지 42일, 아스트라제네카는 머신러닝 환경 구축에 5분이 소요됐다고 커스터머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캔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딩이 없다. 그러니까 코딩리스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생각 안 하고 환경 구축할 수 있고, 코드리스, 코드 생각 안 하고 환경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리스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필요한 건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목표로 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목적이지 환경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와 관련된 부분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트렌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산업용 AI도 예를 들면 AWS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공항 같은 데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물체를 인식하는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저렇게 이제 기기에 담아서 사용을 하는데 공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공항에서는 파노라마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공항에 들어오는 차량을 다 인식을 해서 어디서 컨제스션이 일어나는지 또 게이트에서 비행기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고 할 때 현재 플로우가 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덴티파이어 관찰하는 데도 많이 쓰고요. SDK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툴킷이 되겠고, 마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 이퀴먼트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나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나 진동을 관찰해서 이퀴먼트 상태를 관찰해서 소위 말하는 미리미리 이렇게 그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AI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궁극적으로 산업용 AI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사용이 되겠죠. 우리가 프라이빗 5G도 많이 기능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배낭형 그 장비도 개발을 해서 군이나 국제기구 같은 데서 재난이 났을 때 그 배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커버리지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도 개발을 했고요. 5G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계 간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결시키는데 또 생산 라인은 모니터링 하는데 많이 쓰고요. 당연히 그 IoT 기반으로 AR이나 VR 기반으로 디자인하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사용이 당연히 쓰죠. 뭐 당연히 캠퍼스도 그렇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배, 선박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IoT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IoT 트윈 메이커라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또 있고요. 또 수백만 대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릿 와이즈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동영상 좀 한번 보시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From sources like equipment sensors, video cameras, and business applications. Many companies want to combine this disparate data to create a virtual representation of their physical systems, called a digital twin, to help them optimize industrial operations, increase production output, and improve equipment performance. Building and managing digital twins can be time-consuming and costly, but it doesn't have to be. Introducing AWS IoT Twin Maker. AWS IoT Twin Maker makes it faster and easier to create digital twins. Model real-world systems by connecting to different data sources, like time series sensor data from equipment, video feeds from cameras, and maintenance history from business applications. Build a digital twin graph that understands the relationships and context among the data sources. And bring it all together in a 3D application of your physical environment that displays data and insights with spatial context, helping your operators make better, data-driven decisions. Try AWS IoT Twin Maker today to realize the potential of digital twins with an immersive. 자, 제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플립 와이즈는 장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비슷한 내용이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리적인 머신에서 이제 가상 머신에서 컨테이너, 그죠? 다커 같은 컨테이너 시스템으로 넘어갔고 지금 이제 서버리스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쉽고 비즈니스 가치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점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AWS가 그런 부분에서의 제품군과 서비스는 제가 볼 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의 수석 아키텍트 같은 경우는 AWS 람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마법 같은 경험이 선사됐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과 그다음에 가치를 가진 그런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 얘기를 할게요. 아까 리즌을 말씀드렸고 가용 영역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AWS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궁극적으로 저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갈 거라고 보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전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엣지 컴퓨팅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해 주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기가 바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에 중점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웨이브랭스가 있어요. 웨이브랭스는 AWS에서 만든 일종의 장비죠. 그래서 클라우드와 5G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웨이브랭스도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팝도 있고 로컬전 같은 경우는 리즌과 연결은 돼 있지만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아이솔레이트하고 또 리즌과 연결하기에 레이턴시가 있는 쪽에서는 로컬전을 데디케이트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아웃포스트가 있어요. 아웃포스트는 어떤 고객들은 나는 온프라미스를 쓸 거야,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데이터를 쓸 거야, 그런데 AWS 서비스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아웃포스트가 일종의 베어메탈 같은 건데 AWS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스트를 활용을 해서 마치 AWS를 사용하는 것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저런 서비스들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IoT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IoT 서비스를 다양한 디바이스에 쓸 수 있게 해주거나 IoT와 관련된 엣지 컴퓨팅 커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또는 IoT 장비나 서비스들을 메인터넌스 하게 해주거나 또는 관찰하고 또는 데이터를 얻게 해주거나 이런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IoT 서비스들이 엣지 컴퓨팅 캐퍼빌리티가 늘어남에 따라 클라우드에서 접점을 갖고 처리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이 안 될 때는 어떡하죠? 클라우드를 연결이 안 될 때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노우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 시리즈는 일종의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 위드 엣지 컴퓨팅 캐퍼빌리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쓰냐면 군이나 또는 굉장히 그 동떨어진 환경에 있을 때 저 스노우 시리즈를 활용을 해서 스노우 시리즈 안에는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분류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스노우콘처럼 작은 디바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볼 엣지처럼 저렇게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디바이스도 있어요.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거는 작년에 그 워싱턴 퍼블릭 섹터 서밋에서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드론을 이용을 해서 초당 500개 이상의 이미지를 합성해서 3D로 그 해당되는 지역을 이렇게 펼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났다든지 또는 전쟁 상황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스노우모빌은 저희가 차량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옮기고 싶은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안에는 방대한 양의 스노우 시리즈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스노우 시리즈가 있고 이제 우주로도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만들었죠.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한반도 상공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이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찍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에 바로 연결을 해서 해당되는 이미지를 위성 안테나나 그 다음에 다른 별도의 기지국이 없이도 위성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리전에도 서비스가 런칭이 되어 있고 현재 굉장히 많은 국내에도 스타트업이나 또는 대학에서 리서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본 그 스노우콘이고요. 이게 뭐죠? 그 우주 정거장에서 스노우콘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스노우콘에 넣어가지고 분류해서 지상으로 보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는 에브리웨어다.
그죠? 단순하게 우리가 뭐 폐쇄된 방에서 클라우드, 폐쇄된 방은 더 이상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클라우드를 쓸 수도 없고 그렇게. 그래서 커넥트가 돼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커넥트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WS 코리아가 2012년도에 생겼어요. 2006년도에 AWS가 불과 열 몇 분의 그 현재 아마존 회장이신 앤디 제시가 설립을 해서 그때 매출이 뭐 제로였죠. 2006년도에. 그래서 2012년도에 AWS 코리아가 생겼고 2017년도에 퍼블릭 섹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뭐 2016년도에 서울 리전이 개설이 됐고요. 2020년도에 네 번째 가용 영역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디맨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저희가 2017년 이후에 10만 명 이상에게 클라우드 교육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에서는 현재 214개의 멤버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0개 멤버 기업의 AWS 크레딧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쨌든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클라우드는 뭐냐? 보안. 그죠? 퍼블릭 클라우드만큼 완벽한 보안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없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숫자가 말을 해주고 또 이러한 인증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FedRAMP를 비롯해서 뭐 독일의 C5나 이런 영국의 G 클라우드 같은데 인증을 전부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전력, 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의 평균 대비해서 AWS 인프라가 5배 정도 더 에너지를 적게 먹는다는 거죠.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다. 아까 저전력에 우리가 칩도 계속 만들어내서 디플로이를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넷지어로 카본을 2040년까지 하겠다라고 아마존에서 디클레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분야가 되게 중요하고 클라우드는 유연성과 확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서베이를 해보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다. 왜냐? 퍼블릭 클라우드가 공급하는 장점이 너무 커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는 대세이고요. 클라우드 선택 기준은 현재냐 미래 가능성이냐, 스태틱하냐 다이내믹하냐, 또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또는 고립이냐 개방이냐 이런 것 등이 선택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2025년까지 제가 2,900만 명을 교육시키는 걸 목표로 제 교육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저희가 그 STEM, 그래서 과학기술, 공학,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으시면 이러한 2,900만 명의 그런 이 전문화된 인력에 빨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로 간단히 마치겠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라우드 기술의 혁신에 대한 현 주소를 짚어보면서 AWS 코리아의 10주년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강연을 해주시는 동안 초반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AWS 클라우드 보안 인증 계획이 있으신지, 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로 좀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 짧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KISMS 인증을 받았고요. KISMS 인증과 CSAP의 차이점은 망분리예요. 그리고 CC 인증이고요. 그래서 CC 인증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 기업들이나 또
하이퍼바이저나 버추얼 머신을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CC 인증을 사실상 거의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내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을 많이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윤정원 대표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국내 시장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가능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